이제 AI 대학을 만들고 작년에 AI 저희들이 전문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. 네.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저희들이 좀 구상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해킹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,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 연구하고 있고요. 두 번째가 이제 AI 바이오 쪽입니다.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약을 만든다든가 분자 구조를 설계한다든가 메디컬 데이터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차별화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서 숭실대학교의 혁신과 또 AI 교육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경제학자에서 교육자로 그리고 총장으로 이어진 이훈재 총장님의 인생 이야기와 또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, 대학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선 총장님 삶의 좀 중요한 장면들을 먼저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는 내 인생 네컷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저희가 사진을 미리 좀 준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.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같이 보시죠. 사진을 보니까 84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의 사진인가요? 저 사진은 제가 첫 직장이 이제 KDI라는 연구소였습니다. 그래서 82년도 1월 달에 입사했고, 그다음에 83년도에 연구소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은 캠퍼스 연구소 커플이죠. 83년도에 결혼하고 아마 결혼 1년 조금 지났을 때 날짜 보니까 12월 25일인데 아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냥 한껏 찍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신가요? 네. 그 KDI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KDI가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좀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알고 그렇죠.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 당시에는 그럼 주로 어떤 거를 연구를 하셨나요? 그때는 이제 연구원이니까 독자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이제 그 연구 펠로들 박사님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 찾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당시에는 통계청 같은 데 가가지고 두꺼운 통계집을 보고 일일이 숫자를 적고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고 그런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주로 제가 많이 했던 작업은 산업에 관련 부분, 그 다음에 이 애환 보유고, 그 다음에 국가 부채, 이런 쪽 데이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작업을 한 3년쯤 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경제학자로 나중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됐습니다. 지금은 이제 뭐 데이터를 그냥 엑셀로 불러들여서 그냥 컴퓨터로 다 순식간에 계산하지만은 당시에는 데이터를 다 내가 이렇게 적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데이터가 돼요, 저한테는. 그게 데이터가 정말 다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래프 같은 거를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직접 그려서 그 추세선을 만드니까 그 작업이 저한테는 나중에 제가 경제학자가 됐을 때 큰 힘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네, 또 그때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셨던 맞습니다. 거네요.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신 건가요? 첫 직장이 KDI였었고요. 그리고 거기서 한 3년 반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었죠. 저도 사실은 KDI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. 연수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험 본 KDI에서 합격됐다고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. 금융기관을 그냥 계속 남을 건가 아니면은 연구소로 갈 것인가.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연구소 갔던 것이 저한테는 좀 잘 됐던 일인 것 같아요. 네, 좋은 결정이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취업 선배로서 지금 또 대학생들 사이에선 취업난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능력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.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취업이 참 어렵죠. 산업도 많이 바뀌고 정말 제자들 보면은 이제 정말 제 뭐 아들뻘 밑에죠. 근데 좀 너무 일찍 포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취업이 힘들겠지만은 좀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직장을 첫 직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취업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.
과거와 달리 지금 직장을 이제 옮기는 것도 좀 훨씬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, 그래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포기한 학생들이 좀 있고, 일단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일에 좀 도전하는 게 전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거기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가 있다 하는 뭐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또 없어졌다. 뭐 맞습니다. 이런 예, 이야기도 평생 있는데 예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 청년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위로를 받고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히려 첫 직장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.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거든요. 네,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, 계속 예. 도전하라고 예, 예.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사진도 예, 예. 함께 보겠습니다. 함께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사실은 제 유학 시절의 은사님인데요. 네. 예, 한국 이름은 권진균 박사님이라고. 네. 정말 평생을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, 제가 유학 갔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좀 주셨던 분이어서 제가 잊을 수 없어서 코로나 직전에 미국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연락을 해서 제가 한번 교수님 이제 다 은퇴하고 계신 그 모습을 제가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왔던 그 사진입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는 학자의 길이 뭔지 공부의 자세를 좀 보여주신 분 같아서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좀 잊을 수 없는 멘토이십니다. 그다음에 공부 끝나고 나서도 같이 논문도 같이 쓰고,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 같은 것이 있을 때 제가 좀 전화로 이메일로 이렇게 좀 자문도 구하고 상담도 하고,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. 유학은 혹시 어디로 저는 다녀오셨던 시카고 건가요? 근처에 있는 노던 일리노이에서 공부했습니다. 혹시 그럼 유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또 있으셨을까요? 당시에 이제 제가 같이 연구하던 분야가 있었는데, 한국 학생을 한번 좀 뽑는다는 연락이 와가지고, 그래서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됐죠. 또 이후에는 이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신 거잖아요. 예. 교육자로 방향을 틀게 된 그런 계기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우선 가르치는 일이 참 좋았어요.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로, 당시 아르바이트는 뭐 학생들 가르치는 과외밖에 없었으니까 복학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 영어, 뭐 수학 이런 걸 가르쳤는데, 저도 사실 몰랐는데 가르치는 일이 상당히 좀 즐겁고 아이들도 뭐 잘 따라주고, 그래서 나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,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교수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죠. 네, 이거는 어떤 사진인가요? 이거는 제가 이제 1991년도에 숭실대학교에 부임을 했는데, 제가 근무했던 그 연구실 건물, 연구동 건물입니다.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요. 그해 가을에 거기서 한 컷 찍은 것 같습니다. 찍었습니다. 저때 표정은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예, 그때 참 좋았죠. 교수님으로서 30년 정도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순간도 있으셨나요? 많죠. 31년 동안 제가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, 그다음에 나중에 직장 바뀐다든가,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하고 명함 받겠습니다 하고 연락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정말 좋은 곳으로 옮기고 그러면은 제가 참 뿌듯하죠. 그러면서 학생들로부터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정말 아주 정말 멋진 사회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역군으로 자라는 걸 보면은 참 보람을 느끼죠. 그럼 혹시 학생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교육 철학이 있으셨을까요? 예, 저는 제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좀
젊었을 때는 한 번쯤 도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. 사실 젊었을 때 도전은 실패해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. 그게 나중에 자산이 되거든요. 그리고 젊었을 땐 실패해도 뭐 큰 낭패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실패한다고 그러면은 가족이 딸리잖아요. 근데 젊었을 때는 뭐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고 싶은 거 한번 도전해라 하는 거 하나고, 그 두 번째는 인생을 좀 길게 보자.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긴 시간에 인생이 어떻게 업앤다운이었겠느냐.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, 그러면 내려갈 때 힘들지만은 요 구간만 조금만 참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. 너무 좌절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좀 버티는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그냥 두 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어요. 진심을 담아서 전해주셔서 그런지 저한테도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사진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. 이거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. 총장님이 되신 후의 모습이죠. 예, 이제 취임하고 바로 찍은 것 같습니다. 취임식 네. 바로 앞두고. 작년 2월쯤이었죠. 2월 4일 날 제가 취임했습니다. 네, 이사회 만장일치로 선임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예,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. 그 당시에 참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. 예, 많이 받았죠. 네, 그때 당시 기분이 생각이 나시나요? 예, 사실 저는 학교를 정년 퇴직하고 다시 총장이라는 정말 막중한 보직을 맡게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큰 사명감을 주셨다.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. 네, 그럼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경제학자에서 대학 경영자가 되시면서 느끼는 좀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아유, 많죠. 그런가요? 경제학자는 실제로 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는 걸 잘하거든요. 소위 지적질이죠. 네. 네, 거기까지인데 총장은 어떤 디시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디시전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가벼울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.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. 네, 계속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지적을 하다가 예. 그 문제를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맞습니다. 이어가야 하는 예, 예. 네, 그 무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러면 이렇게 총장님께서 주신 인생 네컷 사진을 모두 함께 봤는데요. 저희가 한 장 더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.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. 네, 저 이 사진을 보고 저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주로 이게 연예인들이나 정말 핫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 프레임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저도 저거 찍을 때 굉장히 좀 쑥스러웠습니다. 그러신가요? 예.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신데. 근데 학생들이 상당히 좋고,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저 수익금의 일부가 발전기금으로 예. 사용된다고도 맞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네, 저희가 사실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린 이유가 총장님께서는 되게 좀 다정한 총장님이신 것 같고 학생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시는 총장님이신 것 같습니다. 주로 학생들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나요? 학교라는 사회가 고도의 지식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거는 정례적으로 뭐 학생 대표들하고 만나죠.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한계가 있다 싶어서 가능하면은 기회가 되면은 번개팅을 좀 하려고 많이 합니다. 네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학교에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. 빵 팔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뭐 어떤 때는 제가 불쑥 그냥 전화 걸어 가지고 나 카페 와 있는데 그냥 한번 차 한잔 하자. 그러면 뭐 학생의 임원 중에 또 누구 몇 사람 와서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운동장 바라보면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니즈가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스킨십을 자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.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1,000원 밥상 같은 거 뭐 행사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빠지지 않고 가려고 그러고요. 오늘 마침
그 숭실대학교 그 축제 개막식하는 날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고 돌아가서 저녁 6시에 또 총학 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인사 말도 하고 학생들하고 스킨십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대학교 총장님이라고 하면 좀 먼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총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경제학자 출신의 총장님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. 요즘 학령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대학 위기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. 경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 이 숭실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이런 위기를 좀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예,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. 그게 모든 대학 총장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.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일 것 같고요. 지금 40대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자의반, 타의반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이 사람들에 관한 재교육, 훈련 문제 같은 거를 대학이 일정한 부분 좀 떠나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위상이 높아져서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. 외국 유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,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학교가 또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산업계하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회가 필요한 영역을 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, 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직까지 대학 졸업 후 취업은 좀 대기업 쪽으로 많이 쏠리고 예. 있는 것 같습니다. 중소기업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는 그럼 이 대학이 대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만 치우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? 예, 중소기업 하게 되면 산업의 뿌리죠. 사실은 기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대기업은 없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약 한 6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규모는 작지만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혁신기업들이 많아요.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근무한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이 성장과 함께 자기 자신 커리어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만을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서. 그 다음에 AI 시대 때 보면은 정말 대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내실 있는 탄탄한 그런 중소기업, 중견기업도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.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그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중견기업이라든가 괜찮은 기업들은 소위 B2B 기업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소위 B2C, 그러니까 네. 고객들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학교가 발굴해서 홍보해주는 전략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그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또 학교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합니다. 또 숭실대학교가 거기에 있어서는 특화가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, 저희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과 상당히 많은 활발한 산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숭실대학교를 이렇게 다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좀 저한테는 영광입니다. 예, 숭실대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에 암울했던 시기에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. 또 AI 시대, 또 각자 도상의 시대라고 그러는 이 또 참 쉽지 않은 미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문을 좀 두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
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 정신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좀 내려놓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늘 대화를 통해 위기라는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대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습니다. 13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다시 최초의 길을 걷고 있는 숭실대학교 이윤재 총장.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그 도전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 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